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들처럼 남편도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가끔씩 남편의 부부관계를 요구하면 가지고는 있지만,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관계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마지못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눈만 감고, 자세만 취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몇 개월 전, 우연히 몇 년 전 대학 시절 과외를 해주었던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과외를 여러 명을 하였기에 기억도 하지 못했고 잊고 살았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는 저를 그 남학생이 알아보고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반가웠지만 외근 중이었기에 제 명함만 주고 그 남학생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남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대비 적게 먹은 술이었지만 그날따라 기분도 묘한 게 술을 먹는 내내 남자와 뜨거운 관계를 가지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숙박업소가 많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였고 못 이기는 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각자 집으로 가자고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남학생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 잠자리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사건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외박은 안 되기에 서너 시간 동안 그 남학생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이상하게 뜨거운 관계에 대한 욕구를 사그라들지 않았고 자려는 남편을 꼬셔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저답지 않게 그날따라 주체하지 못할 만큼 욕구를 하늘을 찔렸고 살면서 처음으로 하루 동안 두 남자와 5번이라는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도 어제의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날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남학생에게서 연락이 오는 횟수가 많아졌고 그날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만남을 끈질기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일은 한 번뿐인 실수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였지만 제 말은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남학생의 계속된 만남 요구에 그만 연락하고 지내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 차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 퇴근 시간쯤 회사로 찾아왔고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참 동안 시달리다가 결국 관계를 가졌고 그런 날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 찍은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남편과 회사에 알린다는 말에 저는 그 남학생이 요구에 응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연인인 건지 파트너인 건지 아니면 그 남학생의 장난감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만남이 지속될수록 점점 더 과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요구에 별다른 불만도 없이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자기라고 불렸는데 그 남학생에게만 자기라고 부르라고 하였고 그 남학생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과 속옷만 입게 하였으며 그 밖에도 관계 시 남편과는 부끄럽고 민망해서 해보지도 못했던 자극적이고 수위가 높은 것들을 거리낌 없이 요구하였고 별다른 저항 없이 그 요구들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게다가 낮과 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정말 못 가는 상황이 아니면 그 남학생이 부를 때마다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저를 부르는 목적은 오로지 욕구를 해소하는 것 뿐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웃으면서 가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가끔은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그 남학생의 자취방에 먼저 들어가서 평소에 좋아하는 의상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방적이고 욕구가 강한 여자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찍었던 영상과 사진 때문에 끌려다닌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영상을 찍으면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미 저의 그런 영상이 하나 있나, 두 개 있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합리화한 것도 있지만 심적으로 주는 자극적인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장기간 출장을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에 저희 부부 침대에서 그 남학생과 보내는 시간은 긴장감도 고조되고 스릴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아직 애도 없고 나이도 어려서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 남학생을 만난 이후로 남편과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남편도 연애 기간을 포함해서 수년을 알았는데도 요즘 제가 다른 여자 같다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남편과 부부 시간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생각해보면 그 남학생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과 만남을 의도적으로 줄여보았는데 남편과 만족도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불만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날카롭게 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고 고민 상담을 하였지만 무조건 그 남학생을 정리하고 찍었던 영상과 사진을 삭제시키고 불법 유포 및 협박 시에는 무조건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엄포를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얌전할 알았더니 완전 제 정신이 아니라면서 제 등짝을 마구 때리는데 그런 친구의 반응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남학생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그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미 제가 그 짜릿한 자극에 중독되어 버린 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저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학생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일단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남편에게 걸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남학생과의 만남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마음의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벌써 여러 번 아니 수십 번이나 그 남학생과 피임 없이 관계를 가졌지만 지금이라도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바로 산부인과에서 피임 도구를 넣었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딘가에는 말을 해야만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보시면서 많이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사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